특히 전립선에 작용하는 약은 이제 전립선 위축을 좀 일으키기도 해서 정액량의 감소라든가 호르몬은 사실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작용을 하는데 역시 우리 두피, 모낭에도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모낭을 위축시키는 나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두피 혈류를 유지를 시켜주고 또 모낭을 영양 공급을 잘 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과의 관계를 잘 또 알아야 두피 관리가 됩니다. 우리 이제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서 활성 형태로 바뀌어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DHT라고 하는데, 이 DHT가 이제 일반 남성 호르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이 남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데, 이 DHT가 모낭에 작용을 할 때 모낭을 위축시키고 모발 생성을 좀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열 생산, 또 에너지 생산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기능 항진이라 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아지는 기능 항진인 경우에도 이 칼로리 소모나 열량 소모가 너무 많아지고 대사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두피도 너무 빨리 자라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체중이 쭉쭉 빠지거든요. 기능 항진 때. 그와 같은 이치로 모발도 많이 빠질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기능 저하가 되면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기능 저하가 되면 우리가 어눌해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또 뭐 몸도 잘 붓고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라는 것 자체가 모발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탈모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이제 DHT가 모낭에 작용을 하는데, 이 DHT 남성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모낭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쉽게 남성형 탈모가 올 수가 있고요. 이 여성형 탈모에서는 이제 주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떨어지거나 또는 폐경을 전후로 해서 또 떨어지게 되면 역시 두피 혈류 감소가 오고 또 모낭도 위축이 되고 해서 이 호르몬이 저하가 될 때 또 탈모가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출산 시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유지가 쭉 나와서 되는데, 출산 후에는 이제 그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확 억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사실은 생리가 다시 시작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기 때문이어서 이런 여성 호르몬의 출산 후 급격한 감소가 또 탈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여성에게는 중요한데, 여성은 큰 변화가 우리가 폐경 전과 폐경 후로 나눌 정도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급감이죠. 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두피 혈류 유지를 시켜주고 또 모낭에도 작용을 해서 모발을 이제 튼튼하게 잘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폐경 후 탈모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경 후에
사실은 여성 호르몬제의 이제 복용을 옛날에 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폐경 후에 뭐 심한 얼굴 안면 홍조라든가 또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골밀도의 감소가 있고 할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복용을 사실은 주저치를 않고 있어요. 뭐 여성 호르몬제를 언제나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유사 여성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건강식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복용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모발을 생성하고 유지를 시키려면 그리고 그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모발 성분을 이루는 게 이제 단백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미네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그 과도한 그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런 영양소들이 다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탈모를 엄청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다이어트, 급격한 체중 감량을 피해야 됩니다. 이 다이어트로 인해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오는 탈모는 사실은 이제 모낭이 손상된 건 아니고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온 거기 때문에 다시 균형된 영양 공급 또 식습관으로 돌아올 확률은 높습니다. 모낭이나 모발을 자라게 하는데 모발의 주 성분은 사실 단백질 그 중에서도 콜라겐이거든요. 역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에도 뭐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것도 중요하고 또 비타민 B군 중에는 이런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비타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오틴 같은 경우 있고 판테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이 비타민이 또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지만 모발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젊은 층, 나이 드신 분 가리지 않고 관심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 이 상관관계를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이제 탈모 치료에는 전립선 억제제라든가 다모증을 일으키는 혈압약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전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전립선에 작용하는 약은 이제 전립선 위축을 좀 일으키기도 해서 정액량의 감소라든가 또 고혈압 약제에서 나온 이 탈모약 같은 거는 두피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전신에 털을 자라게 하는 다모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머리뿐만 아니라 뭐 수염이라든가 온몸에 이제 다모증 같은 게 나오는 전신작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샴푸를 할 때 모낭에 영양 부분도 공급을 해주고 이런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도 작용을 해줄 수 있고 두피 상태를 혈류가 잘 돌게 해주고 하는 이런 샴푸를 써야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남성형 탈모 환자들인 경우에는 이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좀 약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좀 들어가면 도움이 되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가 돼서 오는 탈모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성 호르몬의 감소를 또 조금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샴푸에 들어가면 탈모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 두피라는 거가 우리의 피부의 연장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도 많은 것들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두피에만 작용을 해서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하면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선택적인 이런 그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사용하면 우리 이 탈모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반적인 거와 플러스 이런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좀 대처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는 샴푸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모가 진행이 되고 또 탈모의 유전성이 좀 있고 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요 단계에서 사실은 모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 몸 안에서 호르몬 변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활성산소가 확 증가를 하고 또 코티졸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류를 감소시키고 혈관을 이제 수축시키기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스트레스 관리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역시 충분한 균형된 식사, 또 한편으로는 이 수면을 또 잘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이 잘 안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혈류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같은 거를 하셔야 이런 일반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을 같이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분비 쪽으로 이제 이 과도한 그 남성 호르몬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성 호르몬을 좀 작용을 약간 그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여성 호르몬의 그 변화와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오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류에 작용을 하는 물질이 같이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콜라겐을 포함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 또 이 대사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비타민 B군 계열,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2라든가 이런 그 식품이나 물질이 작용을 하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이제 과도하게 생성이 되는 상황들, 피곤한 상황이라든가 또는 육체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거나 또 스트레스가 많고 나면 활성산소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 활성산소는 몸의 조직을 사실은 다 공격을 한다 해요. 그래서 마치 셀을 녹슬게 하는 이제 그런 작용처럼 역시 모발을 공격하고 이 모낭의 세포가 재생하는 거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최대 운동량이 한 50에서 60% 정도를 사용하는 살짝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인데, 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혈류도 좋아지지만 우리 몸에 이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도 좋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활성산소도 낮추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노화도 우리가 질병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화 속도도 우리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노화가 자연스러운 우리 현상은 아니다. 조속 노화 이런 게 사실은 이제 큰 화두이기도 하고요. 모발도 역시 이게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균형된 영양 섭취가
되면서 동시에 급격한 체중 감량은 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을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가 18가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8가지는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모발도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균형된 아미노산이 잘 들어가 있는 또 샴푸나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모발에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발도 피부의 일종이어서 그 물질들을 흡수하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샴푸에도 그런 단백질 아미노산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무기질이나 비타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호르몬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좋은 샴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과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유전적인 소인을 설령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좋아질 수도 있고 좋은 모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내분비 내과 전문의로서 이런 탈모에 관련된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영양학적인 부분들을 좀 첨가를 해서 이렇게 샴푸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전문의로서 나름대로 생각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탈모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